네, 자, 전산회계 1급 제109회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에 첨부 파일 올려놨으니까요. 수험 번호 2, 1, 6개 2번 여러분 이름 설치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권 확인 번호 3913번 정민 상사 주식회사입니다. 자,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거래처 코드 01230으로 해서 태영상사. 자,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 메뉴, 이게 등록자가 빠졌네. 일반 거래처 메뉴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요 2번까지 같이 한꺼번에 입력할게요. 정민 상사의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러니까 전년도 채권 채무 장부죠. 자, 여기에 보면 근데 왜 거래처가 하필이면 이름을 원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원수 얘가 보시면 얼마? 예, 1,000만 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이거는 문제지고 1,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태백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입력, 이거는 추가 입력해주면 되고요. 빛날 통신, 자, 요거는 지금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300만 원으로 해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요거 설명드릴게요. 예. 자, 우선 1번부터. 자, 거래처 등록 여기 있죠?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반 거래처 그리고 신규 등록입니다. 01230 자, 거래처 이름은 태형상사 태형 네. 상사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유형은 3번 동시죠? 예,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오른쪽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73625785785 예, 됐고요. 대표자 성명 김상수. 그 다음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사무기기,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고 서울시 동작구 여의 대방로 10 가길 1 예, 신대방동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예,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여기 있죠? 전기분 재무제표 안에. 자, 여기 가서 자, 하나씩 우선 받을 놈부터 자, 원수 1,000만 원 돼 있죠? 예, 이게 1,500만 원으로 자, 됐고 그러면 여기 대차 차익이 제로가 되면 이상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익금 자, 이태백이 없죠? 자, 그러면 F2 키를 눌러서 이태 치면 예, 이태백 나왔습니다. 자, 1,000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빛날 통신 지금 300만 원 돼 있죠? 요게 1,30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차액이 제로로 자,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거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헷갈려 하는 게 3번이죠. 자, 여기 보시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재무제표 중 관련 재무제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 또는 삭제 및 추가 입력하시오. 개정과목 보험료가 제조 원가 100만 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될 건데 여기서 안 하고 손익계산서에 넣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수정해야죠. 자, 요 순서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드렸지만 원가 명세서가 먼저입니다. 요게 1번. 그 다음 원가 명세서 고치면 요게 제조 원가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요. 요게 2번. 손익계산서에서 다시 이익이 생긴 거는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해서 3번 여기 4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는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좀 특이하게 나온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게 나왔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요 100만 원 요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던 거를 빼고 100만 원을 빼고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기를 먼저 해줍니다. 여기에 100만 원을 먼저 더해줘요. 그리고 된 거를 여기로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당기 제조원가를 수정해주면 손익계산서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00만 원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전기분 잉여금인데 근데 순이익은 똑같아요. 당기 순이익은 왜냐? 단지 여기에 들어갈 걸 여기에 넣은 것 뿐인데 이걸 원위치 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정이 되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퉁치니까 당기 순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2번 문제에 한해서는. 그러면 요거와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손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수정해 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전기분 원가명세서 여기 있죠.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보험료 없죠? 원가에. 자, 여기 추가 입력해 줍니다. F2 키를 눌러서 보험료 치면 자, 보험료 제조원가가 나타나죠? 예, 확인. 그리고 금액은 자, 얼마예요? 100만 원을 여기에 추가 입력해 줍니다. 자, 요거 입력하기 전 입력하고 나서 요게 바뀌었습니다. 요게 9,3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00만 원 입력하니까 제조원가는 100만 원 더 많아져서 9,400만 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닫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제품 매출원가를 한번 봐요. 여기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9,300만 원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 수정하니까 9,400만 원으로 100만 원 보험료가 추가됐어요. 자, 이거를 수정해 줄 거고 요 수정하고 나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거 당기 순이익이죠. 지금 현재 3억 5,615만 원입니다. 이게 변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9,400만 원으로 고칠게요. 자, 9,400만 원. 엔터 치면 자, 매출원가가 바뀌었고요. 당기 순이익도 3억 5,6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도 100만 원이 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확인 눌러주고 자, 그다음에 보험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여기 보시면 300만 원 돼 있죠. 자, 근데 요게 보험료가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을 빼줘야 된다 그랬죠. 100만 원. 빼주면 예, 당기 순이익이 또 바뀌었죠. 3억 5,700 예,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자, 제품 매출원가 예, 9,400만 원 예, 됐고요. 제조원가, 매출원가 1억 2,135만 원 예, 확인됐고 그 다음에 보험료 아까 수정했고 이거 왜 100만 원이야? 200만 원, 100만 원 줄 거니까 300만 원 있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예, 예, 200만 원으로. 아까 3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당기 순이익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3억 5,615만 원. 예, 이렇게 예, 수정이 됐으면 맞습니다. 자, 이제 당기 순이익은 원래 있던 금액으로 되돌아갔어요. 요거 100만 원 빼주는 바람에. 그래서 자, 더 이상 손댈 거 없다. 그래서 여기 이익잉여금,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붕괴.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추가 입력하시오. 자, 그다음 8월 20일 인근 주민센터에 판매용 제품 원가 200만 원, 시가 350만 원을 기부하였다. 요거는 주민센터. 여기에 기부한 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죠. 자, 그래서 기부는 일단 기부금으로 해서 처리해 주고요. 원가로 기재를 합니다. 이거 마진을 붙여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자, 200만 원. 그리고 제품이 없어지죠. 자, 제품이 200만 원 원가로 없어지는데
판매하지 않았는데 제품이 감소했다, 재고 자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저교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저교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거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9월 2일 대주주인 전만화 씨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중 1,5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차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기로 했다. 요거 뭐예요? 차입금이니까 채무죠. 그러면 뭐예요?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없어집니다. 단기 차입금. 자, 2천만 원. 자, 이건 거래처 적어야죠. 전만화. 이 발음 잘해야 되겠네. 이번 출제위원들은 아까 원수가 있지 않았나? 전만화. 자, 그 다음 대변에 1,5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고요. 1,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했다. 아까 채무 면제 이익이라 그랬죠? 면제 이익. 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10월 19일 주식회사 용인이 외상매입금 250만 원에 대해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150만 원과 주식회사 수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원 발행 약소금 1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다. 자,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채가 감소돼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금액은 250만 원. 거래처 적어야죠. 자, 주식회사 용인입니다. 용인. 근데 그 중에서 150만 원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 뭐예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이 되죠. 자, 현금 15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예요? 100만 원은 수원 발행 약소금을 갖고 있던 거를 배서하여 뒷면에 적어서 지급했으니까 받을 놈이 없어집니다. 자, 100만 원. 그리고 요거 거래처 적어야죠. 주식회사 수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11월 6일 전월분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납받아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금은 보험료로 처리할 것. 자, 직원 부담금, 직원들이 부담한 거는 고용보험료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회사에서 보관해둔 돈이죠. 이게 뭐로? 예수금으로 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다음 나머지 회사 부담금. 자, 근데 제조부, 마케팅부가 있는데 보험료로 하는데 따로따로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는 제조 원가로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우선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해뒀던 거 직원 부담금, 예수금 먼저 27만 원. 자, 그 다음 각각 요거 제조부 보험료 해서 자, 제조 원가로 22만 1,000원. 그 다음에 요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자, 11만 5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죠? 그럼 대변에 현금 합계 금액 60만 1,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몇 넘어가니? 자, 5번 문제. 자, 11월 11일 영업부 직원에 대한 확정기회형 DC형 퇴직연금 700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입하였다.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우선 DC형, 확정기여형과 급여형, DB형 요거 두 가지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실무에 들어갔어. 이 회사는 어떤 게 쓰나 가서 봤더니 DB형이야. DB 진다 그랬죠. 이거 퇴직연금 운용자산, 운용수익 생기면 또 처리하고 회사에서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여형은 요거는 퇴직한 걸로 가정을 하고 그 퇴직금을 아예 보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운용회사에, 금융기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DC형이다 하면 안심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DC형이니까 퇴직급여 그리고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고요. 자, 근데 700만 원을 납부했는데 이 중에는 수수료 2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수수료는 따로 분리해야 되겠죠. 20만 원 빼면 680만 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20만 원 별도로 해주고 요거는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줍니다. 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죠. 자,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12월 3일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500주 한 주당 8,000원. 그럼 5840 4천만 원인가요? 400만 원? 예, 4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1,000원, 만 원씩에 팔았어. 그러면 2,000원씩 해서 100만 원 이익 받죠. 자, 근데 수수료가 우리 주식을 사고 팔면 수수료 들어가죠.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된 겁니다.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온 거는 자, 나머지 보통예금 자, 25만 원 빼면 자, 만 원씩 500주니까 500만 원인데 25만 원 빼요. 그러면 475만 원. 자, 그다음 원래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 8,000원씩 5840에서 단기 매매 증권 400만 원은 팔았으니까 없어지고요. 자, 이 차액 75만 원. 이게 바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75만 원. 자, 여기서 혹시나 궁금한 게 단기 매매 증권하고 수수료 비용 적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원래 총액주의 원칙에 의해서 빼는 거는 금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발생한 거래에서 수익과 비용이 있을 때 그거는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빼서 순수한 이익, 수수료 빼고 나머지만 처분 이익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자, 그럼 1번부터 해서 한번 쭉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뭐 알겠다 하면 바로 건너뛰어서 들으시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자, 날짜 8월 20일 0820. 자, 차변 기부금. 자, 금액 200만 원. 자, 그다음 대변 제품. 자, 적요란 표시해야죠. 자, 여기 가면 밑에 있죠?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8번. 8번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 2번 9월 2일입니다. 0902. 자, 차변 단기차 입금. 단기차 치면 단기차 입금 거래처 전마나 됐고요. 차변에 2천만 원. 자, 그다음 대변 보통 예금 103번이죠. 자, 금액 1,500만 원. 그다음 또 대변 채무면 치면 채무 면제 이익 5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3번 10월 19일. 자, 차변 외상 매입금 치면 자,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 용인 주식회사 용인 차변에 250만 원. 자, 그다음 대변 현금 101번이죠. 자, 현금 150만 원. 그다음 또 대변 받을 놈 110번입니다. 거래처 수원 수원 1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11월 6일. 자, 차변 예수금 금액 27만 원. 자, 또 차변 보험 치면 보험료제 어디 있니? 제조원가 여기 있죠? 521번 확인.
자, 금액 보험료 22만 1,000원. 자, 또 차변 821번일 겁니다. 예.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자, 11만 500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 대변 현금 101번이죠. 예, 금액 들어갔고요. 자, 5번 문제 11월 11일 차변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 제조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거는 퇴직급여. 자, 판매비와 관리비 680만 원 6800 플러스 또 차변. 자,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 여기 있죠. 831번. 자, 금액 20만 원. 자, 대변 보통 예금 103번입니다. 자, 이제 6번 12월 3일입니다. 12월 03 차변 보통 예금 103번이고요. 자, 금액 475만 원. 자, 그다음 대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 치면 단기 매매 증권 자, 400만 원. 자, 또 대변 단기 매 치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75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전표는 끝났고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7월 28일 총무부 직원들이 야식으로 저팔계 산업에서 도시락을 주문하고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러면 지출한 거 매입 비용이 되고 카드가 들어갔어요. 카드 과세 매입. 그래서 몇 번이죠? 57번. 57 카과 매입 비용이고요. 자, 요거 뭐를 봐야죠? 금액. 하나카드고요.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가액 20만 원, 부가세 2만 원. 자, 저팔계 생계선선 없죠? 카드일 때는 4번 요때만 해주고 나머지는 혼합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사 하나카드죠? 자, 직원들을 위한 도시락이니까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총무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20만 원에 부가세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2만 원. 자, 대변에는 나중에 카드 회사에 고지서 날라오면 갚아야죠. 미지급금 22만 원. 거래처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카드.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어, 9월 3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가액 5천만 원.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3,80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이 장부가액이죠. 요거 빼면. 자, 보람테크 주식회사에 처분하고 RA 전자생계선서를 발급하였다.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를 할 것. 자, 전자생계선서 보겠습니다. 자, 보람테크에다가 기계장치를 매각했는데 1,350만 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지금 이게 장부상으로는 1,200만 원짜리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그러면 약 150만 원 정도 유형자산 처분이익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현금으로 485만 원. 나머지는 이거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니까 미수금, 예상비수금, 미수금으로 적어야 되겠죠? 1,000만 원. 자, 그러면 분개하면 우선 유형. 자, 판 겁니다. 그럼 매출 유형 중에 부가세까지 다 받았으니까 과세 매출 11번. 매출이고요. 공급가액은 아까 세금 계산서에 있는 거 1,350만 원. 그리고 부가세 135만 원. 거래처 어디예요? 보람테크에 팔았죠? 자, 전자생계선서 여고요. 분개는 3번 혼합. 자, 그러면 자, 분개할 게 많습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계장치 나갔어요.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아예 요 5천만 원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5천만 원. 그리고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감가상각 누계. 자, 감가상각
상강 2계획도 없애주고요. 장부상에 3,800만 원. 자, 그 다음 돈 받는 거. 부가세도 있었죠. 요거 1,350만 원. 자, 이 중에서 현금으로 485만 원. 그 다음에 현금 485만 원. 나머지는 미수금이죠. 미수금. 자, 1,000만 원. 자, 여기에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 있어요. 부가세까지 다 받는 겁니다. 예수금. 자, 요거죠. 135만 원. 그러면 차변 합계 쫙 더하면 자, 85만 원 나와요. 대변 합계 얼마예요? 5,135만 원 빼면 나머지 차익이 뭐냐? 그렇죠.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유형 자산 처분 이익 150만 원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우, 입력할 거 많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9월 22일 마산 상사로부터 원재료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이란 뜻이죠. 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여. 대금은 서울에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서울 발행 약속 어업 200만 원을 배사하여 지급하고 잔액을 외상으로 하다. 자, 그러면 뭐예요? 구입 매입비용. 매입비용 중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부가세도 줬고, 그러면 과세 매입 51번. 매입이 되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요? 마산 상사. 자, 분계는 3번 혼합 가면 되고요. 차변에 원재료가 되겠죠. 원재료 500만 원. 그다음 부가세도 줬어요.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자, 돈은 뭐 어떻게 줬냐? 갖고 있던 어음을 배서해서 양도한 겁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 없어져요. 받을 어음 2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적어야죠. 서울, 주식회사 서울입니다. 서울. 그 다음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외상 매입금. 그럼 얼마? 350만 원인가? 예, 35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10월 31일 나이스 코퍼레이션이죠. CO LTD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확인서에 따라 전자제품 100개 70만 원. 그러면 얼마야? 7천만 원이 7천만 원이구나.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영세 매출이 되는 거죠. 유형은. 자, 대금 중 50%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그럼 외상 매출금. 자, 그러면 영세 매출 몇 번이요? 12번. 영세 매출 유형이고요. 부가세는 없죠. 0%니까 공급가액 아까 7천만 원. 자, 부가세는 0%고 거래처 나이스. 자, 전자 세금계산서 있죠? 전자 있죠? 분계는 3번 혼합. 자, 영세일 구분 내국 신용장 3번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7천만 원. 그리고 돈은 어떻게 했어요? 50%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고, 그러면 보통예금 3,500만 원,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매출금 3,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11월 4일 영업부 거래처의 직원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선물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나오죠. 접대가 나오죠. 자, 세금계산서 보겠습니다. 손오공 상사에서 이거 장난감 하는데 아닌가? 선물 세트 150만 원에 15만 원. 외상이니까 나중에 갚기로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받아서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로 줬다.
그러면 접대비입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접대비는. 자, 불공 매입 54번입니다. 불공 매입세 불공제 매입 유형이고요. 금액은 자, 아까 전자생계선세 있던 거 150만 원이죠.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이지만 54번을 선택하는 순간 얘네 둘은 합쳐져서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돼요. 자, 거래처 손오공, 예. 전자생계선서는 있고요. 분계는 3번 혼합 가면 되고, 불공제 사유 4번 접대비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 그리고 영업부 거래처라 그랬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두 개 합쳐서 165만 원. 돈은 나중에 갚기로 했어요. 그럼 미지급금 165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마지막 6번. 예, 마지막이죠. 예. 자, 12월 5일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 정직,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부가세를 줬더라도. 그래서 정지, 평평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하는 거. 자, 토목 공사를 하고 주식회사 만든 건설로부터 RA 전자생명선을 발급받았다. 대금 지급은 가지급한 계약금,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안 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면 요거 선급금으로 처리를 했구나. 예, 예. 그러면 요 선급금 5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 금액을 알 수가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만듦건설에 얼마예요? 5천만 원에 부가세 500만 원. 자, 요거는 아까 미리 지급한 선급금 550만 원. 그리고 자, 나머지는 외상으로,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되죠. 4,950만 원. 자, 이걸 참고하시고, 근데 시험 문제가 선지급한이라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오타가 있었구나. 예, 기지급한입니다. 어째 좀 이상하다 싶더라. 기지급한. 점 하나가 찍혀버렸네요. 기지급한이니까 그러면 확실하시죠? 예, 선급금이 맞습니다. 자, 유형은 토지에 대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공 매입 54번. 자, 불공 매입 유형이고요. 공급가액은 5천만 원에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자, 거래처는 뭐예요? 만듦건설. 자, 전자 있죠? 분계는 3번 혼합. 자, 이렇게 통일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불공제 사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6번입니다. 6번 토지자 들어간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변에 토지, 어쨌거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에 더해줘야죠. 두 개 합친 금액. 자, 불공제니까 5,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요거 선급금 있었죠. 선급금 5천만 원이 아니죠. 맞네. 550만 원. 5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 자, 나머지 빼면 4,95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하나씩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날짜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죠. 어디 갔니? 예. 이거 닫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여기 가서 자, 1번 7월 28일입니다. 0728. 자, 유형 57번 카드 과세 매입. 자, 품목은 생략해도 되고요. 공급가액 20만 원에 예, 이런 경우는 돌아와서 다시 수기로 2만 원. 예, 이렇게 줍니다. 거래처 저팔계 저팔 치면 예, 저팔계 산업. 자, 신용카드사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지금 하나 카드죠. 예, 확인.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카드 4번. 자, 차변에 지금 원제로 돼 있죠.
자, 이게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 치면 복리후생비 여러 개 뜨는데 판매관리비 811번. 자, 그리고 나머지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처 하나카드도 자동으로 다 연결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2번 9월 3일입니다. 0903. 자, 유형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공급가액 1,350만 원. 예, 됐고요. 거래처 보람테크, 보람 치면 예, 보람테크. 자,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 예.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아니죠. 이게 제품이 아니고 기계장치를 판 거죠. 그래서 기계장 하면 예, 기계장치. 자, 금액이 기계장치가 5천만 원입니다. 요 금액 수정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 대변에 하나 더. 자, 4번. 유형자산. 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예, 150만 원. 자, 됐고요. 그 다음 차변. 감가상각액. 감가상 치면 여러 개가 뜨니, 여기서 보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액 여기 있죠. 207번. 확인. 자, 얼마에 3,800만 원. 됐고요. 그 다음 또 차변. 현금 101번 485만 원. 네, 됐고. 그 다음 또 차변. 미수금. 자, 미수금 120번. 자, 1,000만 원. 예,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9월 22일. 22일. 자, 유형 51번 과세 매입. 자,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거래처 마산상사. 예, 마산상사 됐고요.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원재료 부가세 대금금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자, 대변 받을 놈 110번. 자, 받을 놈 200만 원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받을 놈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1점 감점됩니다. 서울. 예, 주식회사 서울. 예, 됐고요. 대변 나머지 외상매입금. 외상매에 치면 외상매입금 251번. 자, 35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4번 10월 31일 10월 31일 유형 12번 영세 매출. 자, 공급가액 7천만 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 NI만 치면 예, 나이스 나왔죠. 자, 전자 있죠. 여 분계는 자, 영세 구분으로 먼저 갔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3번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서류 번호는 생략, 분계는 3번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 됐고요. 차변 외상 매출금 108번 3,500만 원. 또 차변 보통 예금 103번 예, 3,500만 원.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5번 11월 4일입니다. 11월 04. 자, 유형은 54번 불공. 자, 공급가액 150만 원. 자, 부가세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거래처 손오공. 예, 손오공 상사 됐고. 전자여 분계는 자, 불공제 사유 나왔죠. 자, 요거 접대비 예, 여기 있죠. 4번 예, 선택해 주면 됩니다. 분계는 3번 혼합이고요. 차변에 자,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치면 자, 여러 개 뜨는데 800번대. 예, 800번대 접대비. 자, 그다음 대변 미지급금 예, 미지급금 165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6번 12월 5일 12월 05. 자, 유형 이것도 54번 불공매입이죠. 공급가액 5천만 원. 부가세 500만 원. 거래처 만듦건설
자, 만듦건설. 자, 그 다음 전자여구요. 자, 불공제 사유로 넘어갔죠. 이걸 클릭하면 토지라고 나와 있는 거. 예, 여기 있죠.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확인. 자, 분계는 3번 혼합 선택해 주면 되고요. 차변에 토지, 예, 토지 5,500만 원. 자, 대변 선급금. 자, 선급금. 자, 5,500 아니죠? 550만 원이죠. 예, 그다음 또 대변 미지급금, 미지급금 4,95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벌써 40분 넘었네요. 자, 다 됐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나머지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